결혼 9년 차에 접어든 30대 여성 최 씨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서너 번씩 전화하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한 번 전화하면 시시콜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최 씨가 연락을 하지 않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며 꾸지람도 들어야 했는데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어머니의 연락 집착,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보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전화를 주신다는 거죠. 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보를 한 게 30대 여성 최모 씨입니다. 이 올해로 결혼 9년 차고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5살 많은 위로 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결혼 생각이 전혀 없고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남편이 거의 외아들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안 그래도 결혼 전에요. 너 우리 엄마한테 잘 맞춰줄 수 있어? 이런 물음을 던졌어서 좀 이상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많게는 하루 3번씩 전화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는 안 하고요. 며느리한테만 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 아들한테 전화해봐야 그냥 성질 부리니까 아들하고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부터 번호 차단 고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일단 계속 좀 들어보세요. 네. 자, 박 교수님. 이거 무슨 얘기, 며느리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네, 정말 구구절절 모든 얘기를 다 하시고 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랑 싸우고 나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화가 났고 그 후에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다음에 동네에서도 마당발이라서 요즘 누구네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 누가 이혼했대더라, 누가 뭐 샀대더라,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너희는 어떻게 사니? 아들은 아픈 데 없니? 애는 잘 크니? TV 보면서도 텔레비에 뭐 나온다. 요즘 저희가 그렇게 맛있댄다. 슈퍼푸드가 뭔데 그걸 꼭 먹어라. 뭐 주제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약간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주제가 진짜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던 일만 해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 시어머님은 또 없던 일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이런저런 자꾸 거짓말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시가에 내려갔더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어머니 청소기 새로 바꿔드렸다면서 이러더라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바꿔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며느리 예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안 아픈데 꾀병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시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애 다 학교에서 다쳤다면서 애 멀쩡하게 놀고 있는데 그냥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를 말씀들을 자꾸 주변에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 교수님, 전 처음에 딱 사연 들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좀 심심해서 그러신가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예, 실제로 이제 이 최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딸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거짓말도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며느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맞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해서 친정에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며느리라고 하는 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신 견디는 것이 상당히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루에 3번이면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3번씩 해도 이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한테도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서 뭐 잘 있냐, 몸은 뭐 좀 낫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아주 가슴을 갖다 후벼 파는 얘기. 그런데 너 복직은 언제쯤 하냐? 우리 아들 지금 혼자서 열심히 돈 버는데 안쓰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며느리로 하여금 확 깨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혼자 열심히 버는데 넌 복직 언제 하니? 딸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요. 또 본인이 연락을 자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너는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먼저 안 하니? 까지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융통성 있게 연락 드릴 테니까 굳이 이렇게 매일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가족이냐. 지금 자식 노릇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오히려 최 씨를 불효자식처럼 얘기하면서 혼내고 그런 얘기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최 씨가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편한테 매일 전화하고 또 전화하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했더니 맞아. 여기에 대해서는 또 버럭하십니다. 뭐라고? 감히 어떻게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하셨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정말 이 얘기도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사연자분이 힘들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용돈 문제랍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상할 텐데 시어머니가 가끔 용돈을 주신대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돈 주면 너는 뭐 해줄 거니? 이러면 며느리가 이게 용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부담을 뭐 떠안는 겁니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자, 벌써 이렇게 사신 지가 9년째랍니다. 제보자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드실 정도로 정말 힘들어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남편, 신랑, 배우자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신랑은 그 약을 먹는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지난달에 이 약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모르지? 계속 먹었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네가 죽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약으로 버티는 거라고 지금 굳이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화 효도 강요하는 시어머니 정말 번호 차단하고 싶은데 이런 나쁜 며느리인가요? 오윤성 교수님. 저는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드리면 향후 본인이 말을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말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 사이에서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입을 갖다 하지 않고 아내 보고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다 짚고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외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쌓이면은 참다가 나중에 끈을 놔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사람은 두 사람, 어머니하고 바로 그 아들, 남편일 겁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번호 차단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시어머니께 들들 볶이고 남편도 전혀 공감도 안 해주고 냉담한 상황에서 우리 제보해 주신 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쉴 곳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곳도 없이 괴로울까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 좀 극단적인 선택인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좀 시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제보해 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러신 분이 차단을 했다가 그 뒤에 오는 그 파장 때문에 굉장히 더 고통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오는 전화 하루에 3번씩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도 단호하게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노이로제 신경증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에선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단호하게 강건히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차분하게 내 입장을 얘기하시는 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적어도 뭐 한 번은 받으셔도 한 번은 그냥 바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반 정도만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마음이 여유 있을 때만 받으셔야지 지금까지 너무 괴롭고 우울증까지 먹으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남편 어떻게 해요? 남편. 저 남편에게도 좀 착하시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정확히 본인의 사정을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울증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에게도 본인이 받은 만큼 좀 흘려 보내세요. 왜냐하면 반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아니면 본인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못 푸시니까 이걸 며느리한테 좀 뭐 흔한 말로 만만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편한테 좀 넘기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감사합니다님. 이거 제 얘기네요. 저는 아이고. 28년째 매일매일 진짜 미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티아티님, 쉬워요. 나쁜 며느리 하세요. 나쁜 며느리 절대 못하겠으면 솔직한 며느리가 되시면 됩니다. 솔직해지세요 하셨습니다.